안녕하세요. 김삼현 변호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무료 법률 상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데, 그 방송 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소장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이 되겠죠.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폰트는 얼마여야 되느냐, 뭐 그 글씨체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법원에 제출하는 그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글을 쓸 때는 이 글이 어떤 목적에서 쓰여지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써야 되겠죠. 만약 연애 편지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야 되겠고, 만약 이력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다 그렇다면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겠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당사자들이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인 재판장, 법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서면을 쓰는 거잖아요. 소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 답변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이 될 것이고, 준비서면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과 입증이 담겨져 있겠죠. 이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목적은 객관적인 제3자인 법관을 설득하기 위한 서면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서면을 한번 보여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떠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 만약 제3자에게 보여주기가 그렇다면 본인이 제3자가 되어서 본인이 쓰긴 했지만 그 서면에 담긴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 설득력이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해줄 것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 뒤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법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의 내용은 법관이 궁금해하고 법관이 알고 싶은 내용들을 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보면 법조문을 쓰고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아니면 판례를 막 갖다 이렇게 붙이고 그런 서면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판사님들은 법률 전문가죠. 법률 전문가한테 법조문이나 법조문 해설이나 판례의 경우에는 뭐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궁금하진 않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죠?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어떠한 사실관계,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잖아요. 그것처럼 객관적인 제3자인 법관도 서면을 볼 때 과연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반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조문이나 법률 해석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허위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뭐 영상이나 아니면 무료 법률 상담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거짓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제3자인 법관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만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덧붙이는 증거를 첨부를 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이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객관적인 제3자인 법관을 설득하는 그런 입증을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주장과 입증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쓸 때 계속 자신의 뭐 이야기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적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가로치고, 갑제 1호증 또는 을제 1호증, 이래서 계약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첨부를 시켜서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서면을 쓰면 굉장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법원까지의 다툼이 이제 발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마도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변호사분들이 다 들어주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하고 딱딱 좀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요건 사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요건 사실이 정말 있었는지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거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는 거라서 그 요건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들은 사실 들을 필요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판단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준 그 대여금을 반환한다는 그런 어떤 소를 제기했다, 그런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한 돈을 빌려준 어떤 조건하에서, 그리고 변제 기한이 지나서 그 돈을 변제할 그런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요건 사실만 적어주면 되는데,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적는다면 아무래도 판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계속 긴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네 라고 하면서 논점을 놓치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것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재판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자가 이렇게 판단을,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 판단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건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담당하는 사건에서는 약간 연세가 있는 판사님이셨는데, 그 본인이, 제 상대방이 원고, 제가 피고를 이제 대신해서 대리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에서 원고가 본인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본인에 대한 그 서면 형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폰트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어렵다, 그 줄 간격이 너무 좁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쓴 것처럼 저런 어떤 형식으로 좀 서면을 다시 써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형식이 딱 갖추어진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이 읽는 것이니만큼 보기 좋은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쓰는 그 양식을 말씀드리면, 휴면 명조체에 12 폰트의 줄 간격은 200%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거든요. 그리고 적을 때도 그냥 계속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딱 이렇게 주제를 묶어서 적어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상대방의 소장이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주장의 요지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청구 원인의 부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청구가 원인이 없는 어떤 거짓 주장이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는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내용들을 딱 적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호로서 상대방의 그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제를 딱딱 잡아서 이렇게 문맥에 맞게끔 적어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마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소장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경우에 참고서면도 있고 뭐 의견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사항만 유의해서 적더라도, 물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5가지를 염두해서 이제 적고, 그것들을 체크를 확실히 해본 뒤에 법원에 제출을 하면 나홀로 소송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알림 설정,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